자, 오늘은 파동과 정보통신에서 배우자. 일단 기초 이론부터 보자. 자, 주기는 t다. 자, 이게 주기예요, 주기.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1회 반복되는데 몇 초가 걸렸느냐 이 뜻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죽었어, 깨꼬닥 했어. 자, 일주기 기념식 언제 하지? 일주기 기념식. 아하, 내년 오늘 하지. 내년 오늘. 자, 뭐 계산하고 있니? 한 번 반복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그러니까 주기는 시간의 개념이야. 이건 시간. 단위가 초고요. 단위가 초다. 자, F는 frequency, 진동수입니다. 진동수는 해석하면 1초당 몇 회를 진동하느냐. 그 단위가 세컨드분의 1입니다. 그래서 뭘 쓰냐면 헤르츠 이렇게 쓸 거예요. 헤르츠. 자, 너가 너무 귀여워서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때려줬어. 100번. 1초에 100번 이렇게 때렸어. 그러면 100Hz 이렇게 표시합니다. 1초에 100회를 진동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횟수의 개념입니다. 둘이 보면요. 얘는 세컨드 초고요. 얘는 세컨드 분의 1이죠. 둘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 역수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잘 기억하고요. 그러면 주기만 알면 진동수를 구할 수 있고요. 진동수만 알면 주기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t는 f분의 1, f는 t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파동의 속력에 한번 봅시다. 파동의 속력은 우리가 속력 계산할 때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하죠. 시간에 해당되는 게 주기 t고요. 거리에 해당되는 게 파장 람다입니다. 자, 사람 머리처럼 생겼죠?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 파장입니다. 파장. 자,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파동이 생겼을 때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중심에서 중심까지가 람다 파장입니다. 자, 이때 여기 선을 그어서 이렇게 잘라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람다가 됩니다. 이 전체가 한 길이가 파장 람다니까 여기도 2분의 람다가 되겠네요. 다음, 그래서 한 칸씩 더 그어봐요. 이렇게 그으면 자, 하나, 둘, 셋, 네 칸이 한 파장이야. 하나, 둘, 셋, 네 칸이 한 파장이다. 기억해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이게 4분의 람다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 높은 곳을 마루, 깊은 곳을 골 이렇게 얘기한다. 마루와 골 기억해 놓고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중심에서 중심까지가 파장이고요. 다시 자, t분의 1이 f니까 이건 f 람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기장이 짧은 애가 있고 기장이 긴 애가 있다고 치자. 똑같이 사회를 이렇게 움직인 거야. 자, 누가 멀리 가지? 그렇지. 기장이 길수록 멀리 가지, 그치? 자, 그러면 파장이 길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 파장이 길수록 속력이 빠르다. 자, 이번에는 파장 같아요. 기장은 똑같은데, 자, 얘는 진동을 1초에 한 번 하고요. 얘는 진동을 1초에 10번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진동이 클수록, 진동수가 많을수록 빠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빠릅니다. 속도가. 다음, 한 걸음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 얘가 짧죠? 그러면 주기가 짧을수록 속도는 빠르다. 이렇게 되죠? 자, 파동의 기초 공식이니까 잘 외워두세요. 파동의 진행과 굴절 봅시다. 파동,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이다. 보자. 내가 있는데 야공이 날라서 날 다 빡 때렸어. 뭐 졸라 아프지, 그지? 그건 야공이 변했어, 안 변했어? 그렇지, 안 변했어. 얘가 전해준 건 에너지야. 그러니까 파도가 와서 나를 철썩하고 때렸어. 그러면 파동이 전해준 건 에너지야. 매질은 변함이 없어. 파원과 매질,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파원,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 자, 이렇게 호수 표면에 돌멩이를 던졌다, 그치? 그럼 물결파가 이렇게 생길 거야.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생길 거야. 이때 파동이 발생한 지점이 파원. 이때 물이 뭐가 되죠? 그렇죠. 매질이 된다. 물이 매질이 된다. 파동을 전해주는 물질이 매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동이 전파할 때는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다. 잘 기억해놔. 에너지가 이동한다.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 자, 파동, 용철 파동은 용철이 매질이고요. 물결파는 물이 매질이고 소리는 고책치 기체가 매질이다. 다시 보자. 자, 호수에 공이 하나 떨어졌어요. 내가 저 공을 돌을 던져서 이렇게 밀어내고 싶어. 그러면 돌을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물결파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밀려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매질은 위아래에서 진동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은 위아래로 진동할 뿐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공을 꺼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되고 파동은 진행한다. 파동이 전해지는 건 에너지다. 매질은 딸려오지 않는다. 기억해놔야 돼. 자, 만일에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 누워서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 탁 친 거야, 뱃살을. 그럼 뱃살이 출렁출렁출렁 하고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럼 배꼽이 있는 살이 가슴까지 올라간 거다? 아니다. 배꼽이 있는 살은 위아래로 진동한 거다. 위아래로 진동한 거다. 그리고 에너지만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다시 매질은 제자리에 진동할 뿐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 기억해놔. 파동의 종류,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의 관계에 따라 횡파와 중파를 부른다. 횡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거예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이다. 물결파, 전자기파, 지진파의 S파 다 이렇게 진동하죠. 진동은 이쪽, 진행은 이쪽. 수직이다.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이야. 진동이 이렇게 하고 진행이 이렇게 하니까. 자, 음파, 지진파의 P파다. 파동이 퍼져나갈 때 리본, 매질은 상하로 운동합니다. 얘는 위아래로 운동할 뿐 여기 있던 리본이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다. 기억해 놓고요. 파동의 표시. 자, 이렇게 파동이 형성됐을 때 높은 곳을 마루, 깊은 곳을 골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골이죠? 이때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파장, 골에서 골까지가 파장. 그 다음에 파동을 보면 여기를 이렇게 나누셔요. 이렇게 나누세요. 일단 한 조각씩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나누세요. 자, 이렇게 되면요. 요 한 파장이 4칸인 걸 알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요게 4분의 람다가 됩니다. 그리고 자, 4칸이면 한 파장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중심에서 중심까지도 한 파장. 자, 골에서 골까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것도 한 파장. 기억해 놓고요. 다음 중심에서 골까지, 중심에서 마루까지는 진폭입니다. 됐죠? 자, 마루와 골, 횡파에서 파동이 가장 높은 곳이 마루, 가장 낮은 곳은 골이다. 집에서 마루는 높다, 골짜기는 깊다 연상하시면 돼요. 진폭,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 금방 했죠. 파장, 이웃한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 또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또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 파장이다. 주기는 매질의 한 점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단위가 초다. 진동수는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을 횟수로 주기와 역수관계고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고 단위 헤르츠 쓴다. 아까 기초할 때 했죠. 자, 파동 그래프 잘 보세요. 파동은 매질의 변이를 위치 또는 시간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위치와 변이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얘는 t값이 없어. 그러니까 주기를 알 수가 없고 주기를 모르면 진동수도 알 수 없다는 뜻이야. 대신 뭐만 알 수 있니?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파장 알 수 있고요. 진폭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변이 시간 그래프, 시간이 있네요. 시간값이 있으니까 주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고요.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자, 주기와 진동수를 다 알 수 있는데 여기는 거리에 관한 개념이 없어요. 거리가 없으니까 파장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체크하신 거예요. 문제 잘 나옵니다. 다음 종파의 파장을 보면요. 자, 밀한 곳, 소한 곳, 밀한 곳, 소한 곳, 밀한 곳, 소한 곳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밀한 곳과 밀한 곳, 소한 곳과 소한 곳이 파장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파동의 속력, 파동은 한 주기 동안 한 파장만큼 진행합니다. 파장을 주기로 나눠서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아까 기초할 때 했죠. 자, 파동의 속력, 원래 속력은 T분의 S다. 시간에 해당되는 게 T, 자, 길이에 해당되는 게 파장. 그리고 F 람다. 자, 그래서 V는 F 람다 또는 T분의 람다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 진동수가 크다, 속도가 빠르다. 자, 띵띵띵띵. 파장은 똑같은데 얘는 이만큼 진동한 거고 얘는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진동하면 자, 진동수가 클수록 빠르다. 자, 기장이 짧은 놈이 있고 기장이 긴 놈이 있다. 똑같이 진동했다. 자, 얘는 팅팅팅팅 이렇게 가죠. 그래서 기장이 긴 놈이 빠르다. 그래서 기장이 긴 놈이 빠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한 걸음 옮기는데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다.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이 일정하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매질만 같으면요. 파동의 속력 같습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다. 뭔 소리냐? V는 F 람다인데 같은 매질에서 속력이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지고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지는 거지. 얘가 일정해야 되니까 이 뜻이야. 매질에 따른 파동 속력. 줄에 생긴 파동 속력은 줄이 가늘수록 팽팽할수록 빨라. 물결 속력.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빠르다. 자, 이게 그랬어요. 문제 잘 나옵니다. 물의 깊이가 얕으면 바닥면과의 마찰 때문에 속력이 느려져요. 소리의 속력은 고체, 액체, 기체 순이다. 자, 밀도가 갈수록 빠르다.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파동의 속력. 일반적으로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이 일정하지만 물의 경우는 깊이에 따라 물결파의 속력이 달라지고 공기의 경우 온도와 밀도에 따라 빛이나 소리의 속력이 달라진다. 기억해 놓고요. 파동의 굴절. 파동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을 진행할 때 속력이 달라져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야. 한번 보자. 자, 여기 아스팔트가 잔디야. 그러면 자, 바퀴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리고 바퀴가 이렇게 걸쳐진 거야. 그럼 이쪽은 속력이 빠르고, 자, 이쪽은 속력이 빠르고, 이쪽은 느리지, 그지? 그럼 이쪽은 팽하고 돈다고. 그리고 두 바퀴가 다 들어오면 그제서야 그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자, 파동이 이렇게 와서 들어왔어. 그러면 바퀴가 이렇게 걸쳐진다고. 그러면 만일 이쪽 속이 더 빠르다. 속력이 이쪽이 빠르다. 그러면 이쪽 바퀴가 더 빨리 움직여.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다음 들어올 거야. 그러면 자, 파동의 진행 방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지, 그지? 자, 센스 있게 보려면 이 각도가 큰 쪽이 더 빠르다 연상하시면 되고요. 자, 요 바퀴로 생각하시면 돼요. 빠른 쪽이 더 많이 움직여서 느린 쪽으로 꺾인다. 파동의 굴절. 파동이 매질 1에서 2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싼값비는 일정하다. 또 두 매질의 파동의 속력 V1, V2와 람다1, 람다2B도 일정하다. 자, 이걸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스넬의 법칙 설명 좀 듣고 봅시다. 자, 스넬의 법칙을 봅시다. 스넬의 법칙. 자, 이걸 보기 전에 일단 절대 굴절률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절대 굴절률은 빛이 진공에서 어떤 물질로 입사해서 굴절할 때 빛이 꺾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을 V라고 하고요. 진공 중의 빛의 속력을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절대 굴절률은요. 얘가 절대 굴절률입니다.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에 대한 V, 이게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입니다. 진공 중 빛의 속력의 B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이렇게 있었는데 매질에서 속력이 느려진 거야. 물질에 의해서 매질의 속력이 느려진 거야. 빛의 속력입니다. 이것도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 그럼 이렇게 오다가 걸쳐지죠. 그러면 이쪽이 더 빨라요. 그럼 팽하고 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겠네요. 자, 속력은 진공 중에서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물, 다이아몬드입니다. 굴절률은요, 얼만큼 굴절하느냐의 뜻이니까, 자, 얘가 느려질수록 굴절률은 커집니다. 그래서 매질에서의 속력이 느려질수록 굴절률이 더 크다. 그러면 굴절률은 속력이 느린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 차이보다 얘하고 얘 차이가 크니까 얘가 더 많이 굴절돼. 이렇게 차이가 크니까. 내용을 다시 봅시다. 자, 이쪽은 진공이고요. 여기는 물입니다. 그러면 진공에서 물로 오면서 이렇게 속력 차이가 생겨요. 진공이 더 빠르죠. 그럼 팽하고 돌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다음, 여기는 진공이고요. 여기가 다이아몬드야. 그럼 다이아몬드가 속력이 많이 들이니까 속력차가 많이 나. 그래서 이렇게 진공에서 빛이 오다가 걸쳐지면 이쪽이 팽하고 더 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 각도가 작아져요. 이쪽이. 그래서 V분의 C, B가 항상 1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속력이 느려지니까, 그치? 이게 절대 굴절률이야. 다시 기억하자. 절대 굴절률은 V분의 C다. 오케이. 자, 이제 스넬의 법칙을 유도해 볼 건데요. 빛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이렇게 진행이 오는 겁니다. 매질 1에서 속력은 V1, 매질 2의 속력은 V2, 매질 1의 굴절률을 N1, 매질 2의 절대 굴절률을 N2라고 합시다. 그럼 빛이 이렇게 경로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먼저 매질 2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매질 1에서 이만큼 진행하는 동안 매질 2에서는 이만큼 진행한 거예요. 요걸 그려볼 겁니다. 자, 보면요. 여기가 입사각 I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굴절각 R입니다.
그런데 요건 90도니까 여기가 90-i 됐죠? 그러면 여기 다시 90도니까 이쪽이 i가 됩니다. 그래서 i를 찾았네요. 다음 여기가 r이니까 이쪽은 90-r이에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얘하고 얘. 자, 얘가 드디어 r이 되네요. 여기가 9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찾았으니까 여기는 i가 되고 여기는 r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i와 r을 찾았으면 이제 sin i를 한번 해봅시다. 자, sin i는요. 자, ab'분의 bb'이네. 그지? 그러면 ab'분의 bb'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sin i는 ab', bb'인데 bb'이 v1t네요. 그러면 ab' 그 다음에 v1t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sin r을 해봅시다. sin r 그러면 ab' 똑같죠? ab' 그 다음에 요거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a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a 이 v2t지. 그지? 그러면 ab' v2t 이렇게 나온다. 그지? 자, 요걸 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다시 봅시다. 여기가 sin i고 sin r이죠. 그러면 자, 2번 식으로 1번 식을 나눠버리면요. sin r분의 sin i가 나오죠. 그죠? sin r분의 sin i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대입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ab'분의 v2t분의 ab' v1t가 나옵니다. 그럼 약분되네요. 그죠? t도 약분되고요. 그러면 v2분의 v1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v는 f 람다입니다. 그러면 f 람다 1, f 람다 2. 앞에서 배웠죠? v는 f 람다다. 이렇게요. 다음 이렇게 되면 f 또 날라갔네요. 됐죠? 자, 이게 n1에 대한 n2의 상대 굴절률이에요. 자, 그런데 절대 굴절률에서 보면요. 우리가 절대 굴절률 n은 v분의 c였죠. 그죠? 됐어요? 그러면 자, n1은 v1분의 c 이렇게 나오고요. n2는 v2분의 c 이렇게 나오네. 그럼 c 약분되고 v2분의 v1 또 나오네. 그치? 자, 이렇게 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1에 대한 n2의 상대 굴절률은 n1분의 n2가 되고요. 자, 얘는 sin r분의 sin i가 되고요. 다음 v2분의 v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람다2분의 람다1. 자, 얘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b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만일에 이렇게 있었어. 얘가 법선이고 똑같이 법선이다. 얘는 이렇게 가서 이 정도 꺾인 거고요.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많이 꺾인 거야. 그러면 자, 여기가 n1, 여기가 n2라고 하자. 여기가 sin i, 여기가 sin r이지, 그지? 그러면 sin r분의 sin i는 자, v2분의 v1이지, 그지? 그 다음에 람다2분의 람다1이 되지, 그지? 그 다음 n1분의 n2가 돼. 얘만 반대다. 잘 보세요. 그러면 i가 r보다 크지? 얘가 크다고, 그지? 그럼 속도가 이쪽이 빠른 거라고. 그리고 이쪽이 파장이 긴 거고 이쪽이 굴절률이 더 큰 것이다.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쪽이 속도가 느린 거야. 그러면 v1, v2, 람다1, 람다2, 그 다음에 ir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단 i 값이 크다. 그러면 이쪽에 파장이 긴 거고 이쪽이 속도가 빠른 거고 그 다음에 굴절률은 반대예요. 이쪽이 굴절률이 큰 겁니다. 그리고 굴절률이 클수록 속도가 느린 거예요. 자, 절대 굴절률 n은 v분의 c라고 했어요. 굴절률 값이 크다는 뜻은 속도가 느리니까 굴절률이 큰 겁니다.
절대 굴절률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오케이. 자, 다 들으셨죠? 그러면 sin R분의 sin I, 람다 2분의 람다 1, V 2분의 V1이 일정하다. 파동이 굴절할 때 파동의 속력과 파장은 변하지만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 잘 봐야 돼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진동수는 파1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음악을 들을 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공기 중에 듣는 것과 물속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들어도 높이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진동수가 그대로인 거야. 자, 파동의 굴절식 우리가 스넬의 법칙 설명해서 다 들었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파동이 매질 1에서 2로 진행할 때 매질 1에서의 파동 속력이 V1, 람다 1, 매질 2에서의 속력이 V2, 람다 2라고 하자. 파동이 진행할 때 유효탄 파면 사이 거리는 파장과 같다. 다시 봅시다. 얘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얘가 먼저 매질 2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아직 속력이 빠르고 이쪽은 느려졌죠. 그죠? 그 다음 여기에 도달한 거예요. 자, 람다 1은요. 람다 1은 B'B'이네요. B'B', 람다 1. 다음 람다 2는요. A'A'이에요. 람다 2, AA'. 자, 그러면 여기 매질 1의 속도가 V1이고 여기가 V2니까 여기는 V1T가 되고요. 파장이 여기는 V2T가 된다. 그치? 람다 1, 람다 2. 그치? 다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값. 사인 i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기가 각도가 i죠. 아까 했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AB 프라임 여기 길이에 자, 람다 1이 되겠네요. 그죠? V1t 됐지? 다음 사인 r 각도가 여기가 r이죠. 그러면 여기가 r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자, 사인 r은 AB 프라임 그 다음에 람다 2가 되겠네요. AB 프라임 람다 2. 람다 2는 다시 V2t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sin r분의 sin i 값을 하는 거예요. sin r분의 sin i 값은 람다 2분의 람다 1, V2분의 V1이다. 빛의 굴절, 굴절률, 매질에서 빛의 속력에 대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비를 그 매질의 굴절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굴절률, 이걸 절대 굴절률이라고 해요. N은 V분의 C. 매질에서 빛의 속력에 대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그러면 얘는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이고 얘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야. 자, 이걸 정리하면 V는 N분의 C가 된다. 보자. 스넬 법칙. 굴절률 N1인 매질에서 굴절률이 N2인 매질 2로 빛이 진행할 때 sin R분의 sin I는 V2분의 V1이죠? 아까 했죠? 이렇게 여기서 온 겁니다. 근데 V는 다시 N분의 C예요. 그러면 N2분의 C, N1분의 C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 약분되고 N1분의 N2가 나옵니다. 이건 N1에 대한 N2의 굴절률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N1 곱하기 sin I 됐지? N2 곱하기 sin R 이런 식이 나온다. 이게 스넬의 법칙이다. 기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여러가지 매질에서 빛의 속력과 굴절률 한번 보자. 우리가 앞에서 굴절률은 자,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에 대한 빛의 속력이라고 했어. 진공 중에. 인건 진공 중에 빛의 속력이고 V는 매질에서 빛의 속력이다. 만일 굴절률이 크다는 뜻은요. 자,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이 느리다는 뜻이에요. 다시 봅시다. 매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느려진다. 자, 굴절률이 클수록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느리다. 기억해놔. 빛이 굴절되는 정도가 커서 법선 쪽으로 많이 꺾인다. 그러니까 속력차가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 자, 공기 중에서 45도, 물에서 30도. 자, 이 굴절각이 작을수록 속도가 느린 거야. 자, 여기 45도인데 28도, 19도. 그러면 입사각이 같을 때 굴절각이 작을수록 빛이 굴절을 많이 하는 거지, 그치? 굴절각의 크기는 자, 다이아몬드가 제일 작죠? 다이아몬드가 굴절각이 제일 작아요. 굴절 정도는 다이아몬드가 제일 큰 겁니다. 빛이 굴절한 정도가 클수록 진행 속력이 느린 겁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물, 유리, 다이아몬드, 굴절이 많이 될수록 속도가 느린 것이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쉽게 하려면 각도가 작을수록 속도가 느린 거다.
자, 간단하게 이해할 때는 이렇게 걸쳐졌을 때 얘가 팽하고 돈다. 속도차가 많이 났을 때 굴절각이 더 작아진다. 물결파의 진행 방향과 굴절 한번 보자.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진행할 때 깊은 물에서 얕은 물, 깊은 물에서 파동 속력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깊은 쪽에서는 파장이 길어요. 얕은 쪽에서는 파장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다가 유리판을 깔고요. 물결파를 이렇게 보내면 여기서 이렇게 짧아져요. 파장이. 자,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인데, 자, 진동수는 같은 매질에서 일정합니다. 그러면 파장이 짧아지면 속력도 짧아지는 거예요. 속력도 느려진다.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물결파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물결파가 진행해서 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해서 오는데 이쪽이 파장이 짧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법선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느린 쪽을 꺾여요. 느린 쪽이 각도가 작다 기억하세요. 자, 이쪽이 각도가 작고 파장이 짧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느린 거예요. 매질2가. 파동의 속력은 매질1이 더 빠르고 매질2가 느리다. 자, 파장이 긴 쪽이 속도가 빠르다. 일단 기억하고요. 각도가 큰 쪽이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입사각이 더 커요. 그 다음에 파장은 이쪽이 더 길죠. 자, 매질1이 더 빠르니까 파장이 더 길다. 굴절률은 1보다 큽니다. 자, 굴절률은 매질1에 대한 매질2의 굴절률이에요. N1, 2는. 자, 그런데 얘가 굴절률이 어떻게 되느냐? V1분의 C. 여기는 V2분의 C죠. 이렇게 되면 약분되고 V2분의 V1이 나옵니다. 그런데 V2가 더 느리죠. 그죠? 속도가 V1이 더 빠릅니다. 아, 그러니까 분자값이 크니까 굴절률이 1보다 크다. 오케이. 다음,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을 진행할 때 얕은 물에서 깊은 물. 그러면 자, 파장이 긴 쪽이 일단 속도가 빠르다, 각도가 큰 쪽이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질 1보다 매질 2의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쳐졌을 때 이쪽이 빠르니까 팽하고 돈 거예요. 자,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다. 굴절각이 큰 쪽의 속도가 더 빠르다. 매질 1보다 매질 2에서 더 빠르다. 파장이 매질 2에서 더 길다. 굴절률은 이렇게 되면 1보다 작다. 다시 보자. N1에 대한 N2의 굴절률은요, N1분의 N2죠. 그러면 얘의 절대 굴절률은 V1분의 C, 얘는 V2분의 C 이렇게 되죠. 약분되고요. 그러면 V2분의 V1이 나옵니다. 그런데 V2가 속도가 빠르죠. 이게 빨라요. 그러니까 분모값이 크니까 얘가 1보다 작아집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물결파의 굴절 실험. 표는 물결파 투영장치에 유리판을 똑바로 놓았을 때와 비스듬히 놓았을 때 물결파를 발생시킨 후 물결파가 진행하는 모습이야. 자, 유리판을 이렇게 놓게 되면요, 물결파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 얕은 곳으로 옵니다. 얕은 곳으로 오면 파장이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간격이 좁아지죠. 이렇게. 다음 여기 비스듬하게 놓으니까요, 물결파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물결파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유리가 놓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난 거죠. 그죠? 그러면 진행 방향이 이렇게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법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꺾여서 올 거예요. 그러면 진행 방향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파장이 짧아졌죠. 그죠? 아까 이만했는데,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지는 거예요. 물결파의 진행 방향. 나와 같이 물결파가 경계면에 비스듬히 있을 때만 진행 방향이 바뀌고요. 진동수. 같은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수는, 자, 진동수는 파원에만 관계해 있는 거예요. 매질이 달라져도 진동수는 일정합니다. 물결파가 진행하는 동안 매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여기 이렇게 놓고요. 물결파의 속력. 깊이가 깊을수록 빠르고요. 파장이 기니까 더 빠르다. 얕은 곳은 느리다. 파동 속력 Vf람다에서 진동수가 일정하니까 속력과 파장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물결파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을 진행하면 속도가 감소해서 파장이 짧아진다. 다시 V는 F람다다. 얘는 파원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일정하다. 그럼 파장이 짧아지면 속력이 느려진다. 이 뜻입니다. 생활 속의 굴절. 자연에서의 굴절 현상. 물속에 잠긴 깊이가 실제보다 얕아 보이고 일부만 잠긴 물체는 꺾여 보인다. 우리가 물속에서 이렇게 다리를 보는 거예요. 내 다리를. 이렇게 발을 보면요, 어떻게 보이냐면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여져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리가 굉장히 짧아 보여요. 자, 공기 중에 있는 관측자는 물체가 굴절 광선의 연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므로 물체가 실제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자, 한번 보자. 연필이 이렇게 있었어. 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꺾여 보인다고. 그러면 연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이런 식으로 꺾여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연필이 꺾여 보이는 거야. 오케이? 자, 신기루는 아지랑이가 발생한다. 빛이 공기 중에서 온도나 밀도가 균일하지 않은 층을 통과할 때 속력이 변하면서 연속적으로 굴절한다. 신기루 보이는 거, 아지랑이 보이는 거. 빛의 굴절 현상이다. 렌즈의 모양에 따라 빛이 모이거나 퍼진다. 빛은 항상 두꺼운 줄로 꺾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줄로 꺾이고요. 중앙은 그대로 가고요. 얘는 중앙은 그대로 가고, 오문 렌즈 두꺼운 줄로 이렇게 꺾이고 가요. 이런 식으로. 볼롱지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굴절에서 안쪽으로 모이고, 오문 렌즈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굴절에서 바깥쪽으로 퍼집니다. 빛의 속력은 공기보다 렌즈에서 느려서 그래요. 그러면 요 면에 대해서 이렇게 입사를 하면, 법선을 이렇게 그으면요. 이렇게 느린 쪽으로 굴절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낮보다 밤에 소리가 멀리까지 퍼진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면요. 자, 낮에는요. 지표면이 뜨거워요. 위쪽이 차가운 공기입니다. 그러면 자, 소리가 이렇게 가다가 걸쳐져. 그런데 이쪽이 뜨겁지. 뜨거운 쪽이 더 빨라. 그래서 소리가 솟구쳐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낮말은 새가 듣고. 자, 밤에는요. 지표면이 또 빨리 식어요. 이쪽이 차가운 공기고 이쪽이 따뜻한 공기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가다가 걸쳐지면 따뜻한 속이 빨라져요. 그럼 이쪽이 빠르니까 팽하고 돕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멀리까지 전파돼요. 그래서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기의 온도에 따라 소리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공기 중에 연속적으로 굴절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파도가 해안선에 나란히 진행한다. 파도가 해안가에 진행할 때 해안선이 들어간 곳은 바닷속으로 튀어나온 것보다 깊이가 더 깊으므로 들어간 곳으로 진행하는 파도의 속력이 더 빠르다. 뭔 소리인지 보자. 자,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런데 이쪽은 얕은 곳이 되고 이쪽은 깊은 곳인 거예요. 이쪽이 먼저 얕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깊은 곳이 빠르니까 이쪽이 더 빨리 가. 이쪽은 조금밖에 못 가고. 그러면 이렇게 해안선과 나란하게 진행하게 된다. 굴절 현상을 이용 안경, 오목 렌즈는 근시안을 교정하는 안경에, 볼록 렌즈는 원시안을 교정하는 안경에 사용하고요. 광학기기, 다양한 종류의 렌즈를 카메라, 망원경, 현미경 등 용도에 맞게 활용하고요. 지구 내부 구조 분석, 지구 내부 물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지진파가 굴절한 정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분석합니다. 굴절 당도계, 용액 속의 당분의 농도에 따라 빛이 굴절한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해서 당도를 측정합니다. 자, 카메라, 망원경, 현미경 등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렌즈는 멀리 있는 물체나 작은 물체를 확대되어 보이게 하는 등 상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망원경의 대물 렌즈, 그 다음에 현미경의 저반 대물 렌즈, 저반 렌즈 이런 거 다 굴절을 이용한 거다. 자, 여러가지 굴절 현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빛, 소리, 물결파 등의 파동은 매질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진행 속력이 달라져서 파동이 굴절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보자. 자, 연필 끝에서 나온 빛이 자, 공기 중이 더 속도가 빠르니까 굴절돼서 팽하고 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온 것이 각도가 큰 쪽이 더 빠르다. 그러면 나는 얘가 마치 연필 끝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연필이 이렇게 꺾여 보인다. 다음, 지면 쪽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작고 위쪽으로는 상대적으로 공기 밀도가 커요. 온도가 낮아서. 다음, 빛의 속력은 공기의 밀도가 작을수록 빠르므로 빛이 지면에 가까울수록 빠르게 진행해서 위쪽으로 굴절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아래쪽이 뜨거워서 빨리 진행하니까 이렇게 굴절돼서 올라오는 거야. 그럼 나는 자동차가 땅바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자, 극지방 공중에 생기는 신기루 한번 보자. 해수면 가까운 곳의 온도가 낮아서 공기의 밀도가 크고 위쪽은 상대적으로 공기의 온도가 높아 밀도가 작아요. 빛의 속력은 공기의 밀도가 클수록 느리므로 해수면에 가까울수록 느리게 진행해서 아래쪽으로 굴절합니다. 뭔 소리인지 보자. 자, 공기 밀도가 작을수록 빛의 속도는 방해받는 물질이 적기 때문에 빨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여기는 밀도가 크고요. 밀도가 크고 여기는 밀도가 작아요. 그럼 밀도가 작은 쪽에서 속력이 더 빠르니까 이렇게 가던 게 위쪽이 더 빨라져서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게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신기루가 만들어진다. 자, 소리의 굴절 다시 정리하자. 낮에는 지표면이 더 뜨거워요. 그러면 소리의 속력은 자,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을 활발하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 그러면 이렇게 가던 게 아래쪽이 더 빨라져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솟구쳐 올라요. 낱말은 새가 듣고. 자, 밤에는 여기가 빨리 식어요, 지표면이. 그래서 상공이 기온이 높습니다. 기온이 높은 쪽이 빠르니까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쪽이 빨라. 그래서 팽 하고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스넬의 법칙은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